사실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이 우리나라 증시만 가지고선 향후를 예측하는 부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뭐 전 세계를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같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지표를 제가 여러분들께 좀 공개를 해드리면서 요것만 좀 알아둔다면 앞으로 좀 매매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해당 지표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익맨 구독자 여러분들, 박동혁 대표 인사드립니다. 오늘 2019년 10월 2일 마감 시황과 더불어서 앞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추세 기법을 하나 좀 공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보다 앞으로 좀 더 좋은 자료를 여러분들께서 좀 받아가시기를 좀 희망한다면 뭐 좋아요 버튼과 그리고 구독 시청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제가 이제 때에 따라서 자료를 올려드리는 것을 메시지 형태로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익맨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고 설치를 하시게 되면 제가 뭐 나름대로 좀 돈이 되는 자료를 좀 문서화해서 이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관심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여러분들의 계좌를 턴 어라운드를 가능케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증시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95% 코스닥이 좀 하락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좀 재미를 못 봤죠? 그래서 1%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사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빠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시장을 좀 분석하고 또 종목을 분석함에 있어서 참 예측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 데이터를 통해서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뭐 시황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도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또 매매하실 때 이런 부분만 좀 알아둔다라면 좀 이익 구조 내기에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비법까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추세 그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화면 하단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세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끝나는 그 시점 되어서 제가 잠시 후에 이제 공개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치값까지 제가 다 공개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시장을 좀 분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좀 화면을 좀 보게 되면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를 예측한다는 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뭐 미래를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 추세를 모르고는 사실 이제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지표를 가지고선 어느 정도 시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게 되면 바로 이 구간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빨간색에서 이제 검정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밑에 거래량을 좀 지워볼까요?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좀 지우고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게 되면 검정색으로 이제 추세가 바뀜으로써 자연스럽게 주가 자체가 이제 그 떨어질 가능성을 어느 정도 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면은 이 구간서부터 검정색으로 바뀌고 추세가 빨강으로 바뀌기 전까지 바로 이 구간이 되겠죠. 그러면 이 구간은 우리가 흔히들 말해서 하락 추세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둘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상승장보다는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추세 하락으로 인해서 종목들도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비중을 좀 관리를 좀 해준다라든지 또는 종목의 목표가를 좀 낮게 설정한다라든지 나름의 어떤 그 전략들이 필요하겠고 주가 자체가 계속 한없이 떨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죠. 때가 되면 또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시점을 이 추세 지표를 이용해서 화면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습니다. 그렇죠? 검정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추세가 바뀌는 흐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가 다시 돌림 파동으로 바뀌면서 한동안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락장과 상승장이 어떻게 매매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좀 더 과감하게 비중도 좀 더 넣고
그쵸? 목표가도 조금 더 높게 설정하면서 이익 구조를 조금 더 높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락 추세는 하락 추세의 어떤 그 대응 전략이 필요하고, 또 상승 추세는 또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 그쵸? 좀 더 확대를 좀 시켜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 아니죠? 네. 날짜가 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 이제 어제인 이제 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1일 화면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화살표가 바로 이제 이 자리가 되겠죠. 이 하단의 그 추세 지표를 보게 되면은요. 지금 검정색으로 바뀌었죠. 그쵸? 검정으로. 그래서 검정색으로 바뀌면서 양봉이 나왔지만, 그쵸? 양봉이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추세 지표는 이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폭탄을 맞는 하루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차트는 속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양봉, 음봉은 속일 수가 있지만은 물론 이제 이 추세 지표도 100%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어떤 보조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하락 추세로 지금 현재 일단은 전환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은 조금 더 소극적으로 좀 매매할 필요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전에 여기 화면을 좀 보게 되면은요. 이미 이전부터 추세가 이미 하락 추세로 이미 반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바로 이 구간이 되겠죠. 그렇죠? 이 구간. 그렇죠. 바로 이 하락 추세를 보게 되면은 좀 더 확대를 시켜 드려보면 이렇죠. 그렇죠? 빨강을 계속 유지를 해주다가 검정으로 바뀌면서 계속해서 그 검정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추세 자체가 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늘 그 종합주가 지수까지 좀 밀리는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종합주가 지수만을 가지고서 이제 향후의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전 세계가 이제 공동 경쟁, 공동으로 이제 또 움직이는 경제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만 놓고 우리나라 증시를 예측한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 증시라든지 뭐 아시아 증시라든지 그쵸? 네, 다 공동 경쟁, 공동으로 이렇게 항상 움직이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환율도 봐야 되고, 일본 증시, 뭐, 중국 증시, 사실 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미국 증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원달러도 예측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원달러는 또 주가가 또 반비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면 보게 되면, 이 미국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의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주가 자체가 그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여기서부터요. 네, 본격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증시도 상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제 천천히 이제 얼마 전부터 약간 좀 이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추세 지표가 이제 좀 하락을 좀 이렇게 보여줄 가능성을 좀 보여주면서 검정으로 지금 현재 이 구간서부터 이제 바뀌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주가 자체가 이렇게 밀리는 이런 형태로서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여기 보게 되면 이 구간서부터 이제 주가 자체가 이제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이 돼 버렸죠. 그런데 원달러와 주가는 이제 반비례로 움직이기 때문에 원달러가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 이제 상대로 이제 주가 자체는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오늘의 이 주식 시장은 사실 황당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어느 정도는 좀 예측이 좀 가능했었던 부분들이죠. 이 추세 지표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셨더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예측이 가능했었던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장을 통해서도 나름대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또 이 추세 지표를 통해서 읽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종목으로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푸른 기술이라는 이런 종목이 있죠. 그렇죠? 푸른 기술. 근데 이런 종목들을 보면 주가 자체가 굉장히 잘 가고 있죠. 네. 뭐 최근에 뭐 바닥권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 자리 있죠. 이 자리에서 이제 뭐 나름의 호재가 하나가 또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호재가 터지냐면 경협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경협주 북한의 어떤 그 뭐 북미 대화 뭐 제안에
어떤 그 강세를 보여준다 이러면서 뭐 관련 종목들이 뭐 급등도 나오기도 하고 또 뭐 해당 종목도 거기에 이제 속해 있다 보니까 이제 급등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호재가 뭐 나름대로는 호재죠. 이 종목으로 봤을 때 호재가 터진 이후에 오히려 주가 자체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 뭐 그쵸 뭐 이런 말이 있죠. 뭐 소문에 사서 뭐 뉴스에 팔라는 말이 있듯이 좀 의미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좀 빠르게 좀 선침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기술적인 어떤 그 캔들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만 확률을 조금 더 높여주기 위해서는 또 보조적인 역할로서 이제 이런 어떤 추세 지표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이 구간서부터 이제 추세가 이제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이제 이 자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 자리. 여기 뭐 확대를 좀 시켜보면 그렇죠? 네, 계속해서 검정색을 유지해 주면서 추세가 빨간색으로 바뀌는 모습들. 그러면 여기서부터 주가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높게 사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런 구간에서 좀 저렴한 가격에서 매수를 해놓고 주가 자체가 뉴스가 여기서 터지지 않았습니까? 호재라는 것이 뉴스가 여기서 터지고 나면은 뉴스에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에 매도를 하는 그렇죠? 남들과 어떤 그 다른 시각으로 또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선침해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들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최근에 그 뭐 연희정보통신이라는 종목이 요즘 또 잘 가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이제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이런 종목들도 보면 그렇죠. 주가 자체가 잘 가는 자리가 있죠. 특별하게 잘 가는 자리. 뭐 보게 되면 뭐 이런 자리. 그렇죠? 또는 이런 자리가 뭐 상대적으로 잘 갑니다. 이런 자리보단 이렇게 주가 자체가 박스권에서 머뭇거리는 자리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바로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자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은 잘 갈 수 있는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지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이게 대략적으로 여기는 한 25% 정도가 상승이 나오고 대략적으로 이 구간 같은 경우는 한 13% 정도 상승이 나옵니다. 추세가 바뀐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수익이죠. 그렇죠? 뭐 요즘 같은 장세에.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높은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지 이익 구조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지표는 단순히 종목도 종목이지만은 뭐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주식 시장에 대한 방향성도 어느 정도 예측을 그리고 또 심지어 미국 증시에 대한 방향, 원달러 환율이라는 이런 큰 그림들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이 우리나라 증시만 가지고선 향후를 예측하는 부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뭐 전 세계를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같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지표를 제가 여러분들께 좀 공개를 해드리면서 요것만 좀 알아둔다면 앞으로 좀 매매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해당 지표는 바로 TSF라는 보조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지표의 수치값은요 20입니다. 20인데 이거를 이제 오실레이터로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오실레이터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웬만한 증권사에서 이 TSF라는 이 지표를 다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기간 20 그리고 시그널 9로 설정하시고 이제 이 막대 그래프 형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무튼 뭐 매매를 해본다면 아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00% 완벽한 기법은 없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조금 더 레벨을 높여주기 위해서 확률을 높여주기 위한 어떤 과정이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 지표가 상당히 그래도 어떤 그 방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해 주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계좌 늘리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 지표에만 100% 이제 어떤 의존하고 매매하기보다는 뭐 기존에 알고 계시는 지식들이 많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얹어서 좀 더 확률을 높이는 좀 과정들 한번 좀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추세가 약간 조금 꺾이는 듯한 그리고 또 추세 지표를 통해서도 약간 좀
약간 추세가 좀 바뀌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추세가 전환되는 것을 좀 이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좀 더 방어적으로 뭐 비중이라든지 목표가라든지 매매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소극적으로 매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습관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아쉽게 좀 하락한 하루지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쉬움보다는 오늘 또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소통하고 또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앞으로 좀 준비를 좀 한다면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것이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성공 투자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준비만 좀 잘해 주신다면 분명히 훗날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생들 하셨고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반드시 성공 투자를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